31페이지 본사 2 들어갑니다. 산중을 매양 보랴 동해로 가자 사라. 산을 맨날 보겠느냐 동해 바다로 가자꾸나. 남여 완보하야 산역루에 올라하니. 남여는 앞에서 면왕정가에서도 봤었죠? 남자가 타는 뚜껑 없는 가마예요. 그래서 남여를 타서 완보하야 천천히 걸어서 산역루에 올라하니. 산역루에 올라갔습니다. 화자 어디? 산역루에요. 여정. 이번에 산역루에 올라갔어요. 산역루에 올라가니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하는 듯.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용용 맑고 푸른 시냇물과 수성제조 여러 소리로 우는 새떼들은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듯 원망하는 듯.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영농벽계 수성제조 이 두 가지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이에요. 그리고 영농벽계와 수성제조가 나와 이별을 슬퍼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러는 거죠. 뭐도 있어요? 주객전도 확인해도 돼요. 왜냐하면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뭐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자연. 산에 있는 자연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별을 원망하는 듯이라고 하면서 직유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별을 슬퍼한다, 원망한다, 감정 가진 것처럼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정이입이 있으면은 의인법은 기본으로 같이 간다 그랬어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섣부니 해운이 다 걷는 듯. 전기는요 깃발이에요. 관찰사 행렬이 혼자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깃발 같은 거 하고 뭐 피리 부는 사람이랑 붙이는 사람이랑 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기 깃발을 떨치니 펄럭펄럭 이렇게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 국과 피리를 섞으니 섞어 부니 해운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 이 부분은요 뭐를 뭐하니 뭐를 뭐하는 듯 뭐를 뭐하니 뭐를 뭐하는 듯 하면서 같은 구조 나란히 나오죠. 대구법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직유법과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각을 섣부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 했을 때 고각을 섣분다.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 등을 활용을 해서 관찰사 행렬의 위풍당당함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이 두 행은 관찰사 행렬의 위풍당당함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섣부니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 대구법, 직유법,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명사길 익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을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는. 명사길 모래사장길에 익은 말이 익숙한 말이 모래사장에 익숙한 말이 취선,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싫어. 지금 누가 타고 있을 거야? 신선이 갑자기 어디서 내려와서 탔을까? 아니죠. 취선은 화자 자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아예 신선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모래사장길에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바다를 옆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바다 옆에 해당화 꽃밭이 있었나 봐요. 그 해당화 꽃밭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나지 마라. 사람이 들어오니까 말 탄 사람이 꽃밭으로 들어오니까 꽃밭에 있던 새들이 깜짝 놀라서 푸드득 날아갔나 봐. 그거 보고 화자가 얘기를 합니다. 백구야 날지 말아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내가 네 친구일 수도 있잖아. 날아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내가 친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한자성어 가능합니까? 무라일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무라일체 가능하고요. 백구한테 말 건네고 있죠? 의인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도가사상도 찾아주시면 돼요. 신선사상, 도가사상. 신선은 도가 쪽이거든요. 그리고 스님 나오고 윤회사상 나오고 하면 불교 쪽이고요. 입신양명 이런 거 나오면 유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총석정으로 갑니다. 총석정으로 가는데 이것도 11폭포랑 마찬가지로 명칭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사선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총석정에서 사선봉 보고 있습니다.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가니. 금난굴을 돌아 들어가서 총석정에 오르니 배곡루 남은 기둥 다만 내이 서 있구나. 배곡루 너네 봤어 앞에서. 배곡루 뭐라 그랬어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 그랬죠.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인 그 배곡루에 남은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얘가 왜 사선봉이냐면 약간 주상절리 같은 애들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네모 정육각형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4개가 있어. 4개가 있으니까 마치 뭐 같아요? 여기 뚜껑만 얹으면 지붕만 얹으면은 집의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은가. 공수의 성령 작품인가. 공수는 중국에서 유명한 장인이에요. 거의 전설급의 장인입니다. 공수의 성령 작품인가.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야 육면은 무엇을 상토떤고. 굳이 육면은, 내가 이거 좀 육면체라 그랬잖아. 동그랗게 생긴 거 아니에요. 굳이 육면인 것은 무엇을 본떴던고. 상, 본뜨다. 굳이 육면은 구태야 육면은 무엇을 본떴더냐. 6이라는 숫자가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동서남북하면 총 몇 개야? 6이거든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섭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봉우리를 보니까 이렇게 육면체로 생긴 봉우리가 4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뭐 귀신이 와서 다듬은 것도 같고 어떤 작품 같기도 하고 하필이면 육면체인 거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은가 대구법 사용되고 있네요. 그 다음 본사 2-3 고성을 난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이번에 어디? 3일포 갑니다. 이번 여정은 3일포예요. 고성을 난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하되 사서는 어디 가니. 단서 붉은 글씨는 완연 뚜렷한데,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사서는 어디에 가니. 어디 갔느냐. 예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까.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 또 머물까? 사흘이 며칠이야? 3일이죠. 3일. 그래서 여기 사선이 여기서 사흘 머물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기 지명이 3일포라고 지명이 됐습니다. 예 사흘 머문 후 요거가 뭐야? 그러면 3일포 지명의 유래입니다. 예 사흘 머문 후 이게 3일포 지명의 유래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사선이 화랑 4명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술랑이라는 애밖에 생각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너네 화랑의 교육 방식 알고 있죠? 화랑은 학문만 한다고 화랑이 되지 않고요. 화랑은 전인교육. 우리나라 최초로 전인교육을 추구했던 교육집단이 화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인성교육도 했었고요. 그 너네 모듬 수업 같은 거, 조별과제 같은 거 하듯이 조를 항상 짜서 그 조 안에서 그 뭐 조장도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도 굉장히 중시했어요. 체력 단련도 중시해서 뭐 무술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활쏘기라든가 그 다음에 너네 수학여행의 그 기원이라고 해야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수학여행처럼 여행 다니는 것도 중요했어요. 우리 국토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어떤 전쟁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화랑은 기본적으로 조를 짜가지고 우리 국토를 여기저기를 유람하면서 전인적 발전을 중요시했던 거거든. 여기서도 사선이 누구냐면 지금 이름이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 화랑 4명 중에서 술랑, 범랑? 모르겠다. 어쨌든 얘는 중심 인물이 아닌데 이 주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영랑이다. 그래서 땡이랑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에요. 4명의 화랑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신선이 되어서 사라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화랑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명의 화랑이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 그래서 사선이 되고요. 얘네가 이 3일포에서 3일 동안 머문 다음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영랑의 무리가 이제 남쪽으로 간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대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단서,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영랑의 무리가 이제 남쪽으로 간다라는 그 글자는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이 글을 썼던 사선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게 왜 궁금해? 정철은 신선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신선이 됐다는 사람만 있으면 너무 궁금한 거야. 대체 어떻게 신선이 됐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면 나도 신선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선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을까? 어디로 가서 또 머물렀을까?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나 앉았을까?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는요, 요 근처에 이제 아름답다는 그런 명승지예요. 그런 곳에 갔을까? 거기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본사 2-3에서는 사선의 행방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왜? 나도 신선되고 싶어서. 본사 2-4. 이 부분은 이제 중요 부분이네요. 본사 2-4는.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시 슬피울제 이화는 벌써 지고 계절 시간의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언제부터 여행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절이 3월일제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하면서 놀러 다니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3월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봄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백꽃이 다 지고 있으니까.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 때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낙산 동반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어디 갔습니까? 의상대 갔습니다. 의상대에 올라앉아 이번 여정은 의상대.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나니 일출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의상대에 간 이유는 해돋이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상운이 지피는 동, 육룡이 받치는 동. 상운, 상서러운 구름이 지피는 듯, 피어오르는 듯,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육룡, 6마리의 용이 받치는 듯. 바다에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바다에서 떠날 때는, 바다에서 떠날 때, 떠오를 때는 만국,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천중에 치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천중, 하늘 가운데 치솟아 뜨니 호발, 가는 털까지 해리로다. 헤아릴 정도로다. 여기까지가 화자가 일출을 보고 있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바다 이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바다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푸른색, 약간 보랏빛으로 색깔이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보고 이제 상서러운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 지피는 듯하고, 그 다음에 육룡이 받치는데 해가 여기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기 바다가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인지 다 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불구불 하니까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용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인데 6이라는 숫자 중요하다 그랬죠. 굳이 5이어도 상관없는데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6마리의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6줄만 있겠어? 그런 건 아니지. 6마리의 용이 받치는데 해는 뭘 상징합니까? 임금을 상징하죠. 해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육룡은 뭘 상징할까요? 신하, 충신을 상징을 합니다.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이더니, 그쵸?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일렁 하더니, 이쪽에도 막 일렁일렁 하더니, 하늘에 치뜨니, 천중에 치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하늘 가운데 딱 치솟았으니까 너무 밝아서 가는 털까지 전부 다 헤아릴 정도래요. 그렇게 보면은 이 밝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임금의 은혜가, 임금의 덕이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중에 치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이 부분은 임금의 덕이 밝음을 나타내 줍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그 밝은 해를 보니까 갑자기 식구가 하나 떠올라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건 작은 따옴표 해놓으세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거는 정철이 쓴 구절이 아니에요. 정철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닮고 싶은 사람 누구야? 닮고 싶은 사람. 200. 200을 닮고 싶죠. 200의 제목이 뭐더라? 200의 등급능 봉황대라는 시가 있거든요. 등급능 봉황대에는 시 9절이에요. 그 구절을 딱 인용한 거야. 밝은 해를 보니까 갑자기 이 19절이 떠올라. 왜? 19가 뭐야? 어떻게? 지나가는 려다.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무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게 구름이야. 해를 가리게 되죠. 이런 지나가는 구름, 그럼 열구름은 뭘 의미? 간신을 의미하겠죠. 임금의 덕과 임금의 총명, 임금의 지혜를 가리는 간신.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저 밝은 해 근처에 머물까? 리을세라 뭐야?
뭐뭐 할까 걱정된다. 뭐뭐 할까 두렵다. 그 식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 식구를 생각하니까 시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런 시를 썼을까 싶어서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나만 나니. 시선이 누구야? 200이죠? 200은 어디 가고 해타. 해타는 침과 가래라는 뜻인데 입에서 나오는 거지, 둘 다. 그래서 좋은 식구, 좋은 경구를 해타라고 표현합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식구만 남았느냐. 좋은 식구. 어떤 식구? 아마도 얼굴은 근처에 머물세라. 이런 좋은 식구만 남았느냐. 천지간 장한기별 자셔이도 할 수 있고 천지간 이 세상에 장한기별 대단한 이야기를 자세히도 하였구나. 어디? 시 속에다가 이 세상의 그런 섭리,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담아두었구나. 그 다음 본사 2-5입니다. 사양 현산에 척축을 문이 봐라. 사양 해질 무렵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현산 지명이죠. 현산에서 철쭉이에요. 척축 이거 철쭉을 진달래가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철쭉이 피잖아. 시간이 좀 지났어. 철쭉을 문이 봐라. 잇따라 밟아가며 연달아 밟아가며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우계지륜은 신선이 타는 수레거든요. 여기 누가 타고 있을까? 내가 타고 있겠죠. 내가 누구야 이제 곧. 내가 신선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경포 지명 나왔습니다. 여정 나왔네요. 경포로 갔어요. 이번에 경포.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요거는 미리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경포는 뭘 얘기하는 걸까? 네, 현재 지명으로 이제 강릉이겠고요. 경포 바다예요? 호수 얘기하는 거예요. 경포 가본 사람. 눈에 한 명 빼놓고는 다 경포대 안 가봤어요? 그러하구나. 경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포대 하면 경포대 해수욕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쪽에 모래사장이 잔뜩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경포 해수욕장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소나무가 진짜 많아. 소나무가 진짜 많고 그래서 이 주변에도 다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이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건 옛날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조경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갔을 때는 이 주변도 다 이제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호수 가운데 조그마한 거북섬처럼 섬이 있고요. 이 섬 위에 정자가 하나가 딱 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 뭐지? 누구냐? 신사임당? 신사임당 살았던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가면은 되게 풍경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재미있을 거예요. 요거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가. 심리빙환, 심리나되는 빙환은 비단이에요. 심리나되는 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려. 바다일 수는 없어요. 왜? 다렸다는 얘기는 잔잔하다는 얘기니까 이거 경포 호수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나되는 비단을 다리고 고쳐 다려. 다리고 또 다려서 장송 우란 속에 실가장 펴져시니. 여기 소나무가 옛날에도 있었나 보다. 커다란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실컷 펴져시니. 실컷 펼쳐져 있으니. 소나무가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뭐가? 경포 호수가.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할샤 모래를 헤아릴 정도로다. 물결이 잔잔해서 이 바닥에 모래, 바닥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모래를 헤아릴 정도로다. 고주 해람하여 정자 위에 올라가니. 고주 외로운 배니까 배 한 척이에요. 해람 띄어서 배 한 척을 띄어서. 여기 위에 정자 있다 그랬지? 조그만 섬 있고. 근데 호수가 그렇게까지 깊진 않아요, 얘들아. 여기 배를 한 척 띄어가지고 여기 정자, 이 경포에 있는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여기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야? 저 바다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살짝 언덕배기가 있고 소나무도 있고 하는데 그걸 강문교라고 불러요. 강문교 그 넘은 곁에 대양, 넓은 바다가 거기로다. 저기로구나.
종용하다 이 기상, 활언하다 저경계. 조용하구나 이 기상 어디? 고요하고 조용한 거 어디야? 경폭 호수 잔잔하니까. 조용하다 이 기상, 활언하다. 넓고 광활해 어디? 저 바다 쪽이죠. 광활하다 저 경계. 이도곤 갖은 데 또 어디 있단 말고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에요. 여기에서 이 풍경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서로 대비되는 아름다움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야. 이쪽은 광활미, 이쪽은 정밀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잔잔하고 해서 바닥에 있는 모래까지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고 정밀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저 바다 쪽으로 가면 파도가 막 치면서 넓고 큰 모습을 보입니다. 역동적이고 광활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두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데가 여기 말고 또 어디 있겠느냐? 아마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겠죠.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홍장고사, 고사 인용됐네요. 홍장고사. 홍장고사는 뭐냐면 홍장이라는 기녀가 있습니다. 내가 고유명사에 약하니까 A랑 B라고 할게요. A 남자, B 남자가 있어요. A 남자와 B 남자는 서로 친구야. 친구고 둘 다 여기 강릉 지역에 부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A랑 홍장이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부임받은 거기 때문에 항상 부임지가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A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 발령이 났고 홍장은 관기예요. 관기는 관하에 소속된 기생이기 때문에 막 옮기거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평생 여기에 붙박이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얘가 떠나야 되니까 이별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 소식을 들은 B가 파티를 준비를 해요.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그래서 홍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야, A가 너랑 헤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슬퍼하더라. 얘 떠나기 전에 깜짝 파티를 우리가 한번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홍장이 B한테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둘이 짠 내용이 뭐냐면 네가 떠난다고 하니까 얘가 슬퍼서 죽었다라고 뻥을 치자는 거야. 뻥을 쳐서 얘가 슬퍼하면은 내가 얘랑 술을 마시면서 위로를 할게. 그때 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서프라이즈 나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깜짝 놀라게 즐겁게 해주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A는 홍장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면서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 이 B라는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홍장이 짠 하고 배 타고 나타나서 나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A가 홍장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홍장이 선녀가 되어가지고 귀신이 되어서 자기한테 왔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도 그 홍장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아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고사거든요. 별로 흥미가 없죠. 나는 이거 고사 보면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장난을 무슨 저런 장난을 쳐 싶은데 이 화자도 똑같은 생각인가 봐. 홍장 고사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여기 너무 아름답고 특히 이 경포 호주변은 정밀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잖아. 이 고요하고 정밀한 아름다움에 무슨 이 사랑 노래 노름을 하고 장난질을 쳐. 아, 이 고사가 너무 야단스럽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아름다운 속에서 아 얘네 너무 했네. 아 너무 시끄럽게 굴었네. 라고 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홍장이 딱 나타났을 때 A가 홍장을 처음에 뭐라고 느꼈다 그랬어? 선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 그 정도로 사람이 나타나는데도 이 풍경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아름다우니까 나타났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와 선녀가 왔나 봐 라고 느낄 정도로 이 풍경이 아름답다 를 나타내는 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너네는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첫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되게 냉소적이네요. 그래요. 첫 번째 해석으로 하든지 두 번째 해석으로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로 여기가 아름다워라는 게 결론입니다. 해석은 학교 선생님 따라가면 되고요. 의미 파악하거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해석들이에요. 둘 다. 그 다음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이 경포가 있는 곳이 강릉이잖아. 바닷가 쪽에서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릉 이제 시내가 있습니다. 그 강릉 대도호. 대도호는요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그 행정구역 명칭이에요. 효자 동, 뭐 전주시, 완산구 하듯이 그 강릉 대도호 풍속이 참 좋구나. 절효정문이 골고리 버려지니. 절효정문 같은 경우는 뭐 연려문, 효자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을 버려져 있으니, 집집마다 전부 다 뭐 그런 거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야. 고을 버려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하겠구나. 비옥가봉은 너무나도 태평성대라서
사람들도 전부 다 착해가지고 모든 집안에 하나씩 벼슬을 줄 정도다라는 얘기거든요. 비옥가봉에다 같은 말 뭐야? 태평성대. 태평성대, 태평연월,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강구연월, 고복격양, 한포고복, 다 같은 말입니다. 태평성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역 관찰사가 누구야? 나. 내가 관찰사인데 와 여기 풍속도 너무 좋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훌륭하네. 누가 다스렸는데? 내가 다스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선정에 대한 자부심으로 찾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강릉이 뭐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태평성대, 태평연월, 강구연월, 고복격양, 한포고복까지. 그 다음 또 이동합니다. 진주간 죽서루 50천 날인무리. 죽서루로 갑니다. 화자. 죽서루에 있어요. 이번 여정은 죽서루입니다. 진주간 죽서루에서 50천 날인무리, 50천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재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바다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이고저 차라리 한강의 목멱, 남산이에요. 남산에 닿게 하고저. 태백산은 옛날부터 되게 신성한 산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 신성한 산의 그림자를 담아서 동해바다로 물이 흘러가니까 이 신성한 걸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야? 한강의 남산 쪽으로 보내고 싶어. 한강, 한양에 있죠? 한양에 누가 있어? 임금. 이 부분은 뭡니까? 연군 지정. 또 이 와중에 임금님을 생각을 하네요.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유해도 하도하이샤 객수도 둘데없다. 여기 부분부터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적 갈등은 사적자와 공적자와의 갈등이라 그랬어요. 놀고 싶다와 일해야 되는데 사이의 갈등이에요. 왕정이 유한하고 왕의 임무,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사 임무가 유한하고 다 때가 있고 관찰사 임무가 때가 있고 풍경, 자연이죠. 자연이 못 실미니, 자연이 못 실증나니, 자연이 실증나지 않으니 왕정은 유한하고 자연은 실증나지 않으니 유해도 하도하이시야 유해 그윽한 회포도 많기도 많다. 막 마음이 심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럼 회포가 많기도 많다. 객수, 나그네의 근심도 둘 곳이 없다. 근심이 잔뜩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둘 곳이 없다.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할까? 이렇게 내적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신선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선사, 신선이 탄다는 뗏목이에요. 신선이 탄다는 뗏목. 그냥 뗏목을 띄어서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북두성과 견우성, 별나라에서 신선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선인을 찾으려 단월에 머무살까? 선인, 신선을 찾으려 단혈. 단혈은 신선이 산다는 그런 토굴이에요. 그런 곳에 머무를까? 내적 갈등을 잠깐 하다가 다시 또 놀러 다닙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 오른말이 어디로 갑니까? 이번 여정은 망향정이네요. 천근, 하늘의 끝을, 하늘의 뿌리,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서 망향정에 오르니,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표현상 특징 뭐 있습니까?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점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연쇄법이네요. 연쇄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연쇄법.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가뜩 노한골에 뉘라서 놀래간데 바다 쪽 바라보이죠.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노한 화가 난 고래 가뜩이나 화가 난 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지고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구는지고 여기서 실제 고래를 바라보는 건 아니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고래는 파도예요. 고래는 파도, 은유법입니다. 파도가 막 거세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고래가 화가 나가지고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환한고래 누가 놀래켰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지고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나리는 듯 은산, 은으로 만든 산을 꺾어내서 육합 뭐야? 온 세상, 우주 뭐 얘기한다 그랬죠.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슨 일고 5월 하늘에 백설은 무슨 일일까? 흰 눈은 무슨 일일까? 5월에 진짜 눈 내려요? 이게 음력 5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월, 7월에 눈 내릴까? 아니죠. 그러면 이 백설은 뭘 의미할까요? 물보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친다 그랬잖아.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는 걸 고래가 화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표현했잖아. 파도가 치니까 파도 끝은 어떻게 흰색으로 팍 물살이 튀죠. 팍팍 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설은 포말,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도. 은산, 이것도 뭐야? 파도를 의미를 해요. 파도의 끝부분은 하얗게 이렇게 되니까 쭉 올라가잖아. 그냥 산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망향정에서 거세게 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적 이미지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은산에서 시각적 이미지, 백설에서도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육합에 내리는 듯 지규법 사용되고 있고요. 백설, 은산, 고래 전부 다 은유법 사용되고 있었고요. 파도를 가지고 고래라고 하면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군다. 화류법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좀만 참으면 돼. 이제 결사로 왔습니다. 마무리 부분이에요. 망향정에서 이제 더 이상의 공간 이동은 없습니다. 망향정에서 파도 보면서 밤이 되고 꿈꾸고 끝나요. 적은더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어느덧 밤이 되어 파도가 잠잠하거늘 파도가 잠잠해졌거늘 부상지척의 명어를 기다리니 부상은 해와 달이 뜬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자가 동해바다 쪽에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부상지척에서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광 천장이 배는 듯 숨는고야. 이제는 달맞이 합니다. 달맞이를 하는데 상서로운 빛, 서광, 상서로운 빛, 천장, 천길이나 되는 이건 길이 다니죠. 천길이나 되는 상서로운 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렴을 고쳐 걷고 옷길을 다시 쓸며 주렴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 옷길 계단을 다시 쓸며 주변을 잘 정돈하고 있어요. 달을 달맞이를 하려는데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달을 기다립니다. 왜? 달은 뭘 상징하니까 보통? 달은 임금을 상징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렴을 고쳐 걷고 옷길을 다시 쓸며 대구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명성 돛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계명성 샛별이에요. 금성. 샛별이 뜨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화자가 연꽃 보려고 하는 거야? 뭐 보려고 하는 거야? 달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년화는 뭡니까? 흰 달을 흰 연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리 좋은 세계 남대대 다 배고자.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구나. 달이 떠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달은 뭘 상징해? 임금을 상징한다 그랬죠.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느껴져요. 그걸 나 혼자 즐기지 말고 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구나. 여기 보면은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 확인할 수 있어요. 유화주 가득 부어 달더러 물은 말이 유화주는 신선히 마신다는 술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마시고 있는데 그걸 신선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유화주를 가득 부어 달더러 물은 말이 달에게 묻는 말이 여기서부터는 달이 딱히 임금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 위에까지는 임금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화자와 소통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 화자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야? 정철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신선이 되는 방법을 제일 궁금해요. 달한테 그거 물어보고 있어. 유화주 가득 부어 달더러 부른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서는 그 누구이냐. 영웅, 정철이 닮고 싶은 영웅 누구야? 이태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이백을 얘기해요. 이백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아까 그 신선됐다는 4명의 화랑 있죠? 그 사선은 그 누구이냐. 그 누구냐는 얘기는 정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야. 아무나 만나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아무라도 만나서 누구라도 만나보아 옛 기별, 옛 소식, 영웅과 사선의 그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시야. 선산, 신선이 산다는 산, 그 동해바다 건너 신선이 산다는 산을 선산이라고 해요.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신선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 그 갈 길이 너무 멀기도 멀구나. 아직까지도 신선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적 갈등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사 2에서 내적 갈등 해소됩니다.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밖에서 술 마시다가 잠들었나 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풋잠이 얼핏드니 꿈에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누구? 신선이에요. 꿈속에 한 사람이 나, 정철이에요. 꿈에 한 사람이 나더러 이르는 말이, 나더러 하는 말이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여기서부터 큰 따옴표 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그대를부터 큰 따옴표 시작해주세요. 그대는 누구? 정철이에요. 그대를 너를 내가 모르겠느냐. 나는 누구? 신선이죠. 한 사람. 내가 모르겠느냐. 나는 널 알아. 너는 상계 하늘나라의 진선이다. 하늘나라의 진선이었다. 신선도 그 계급이 있거든요. 진선이 가장 높은 신선이에요. 그리고 뭐 유선 같은 경우는 인간 세상 떠도는 신선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너는 높은 신선이었어 라는 얘기야. 황정경 일자를 어찌 글을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다. 황정경, 옛날에 옥황상제는 항상 신선들 모아다가 아침마다 황정경이라는 경서를 읊게 만들었거든요.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인간 세상으로 추방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네가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걸 내가 뭐라 그랬어? 적강이라고 얘기했었죠? 적강.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가 누구? 신선 한 사람을 포함한 우리를 따르느냐. 잠깐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잠깐 가지 말고 내가 술 줄 테니까 이 술 한 잔 먹어보. 따옴표 닫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신선이 하는 말입니다. 북두성 기울여 창에수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여늘 서너장 거울오니. 북두칠성이 무슨 모양이야? 국자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선 굉장히 좀 포부, 기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창에수 바닷물을 부어내어 저도 먹고. 저는 누구? 신선. 날 먹여늘. 나는 정철. 나도 먹이거늘 서너잔 기울이니. 서너잔은 서로 기울이니 화풍이 습습하여 양익을 취하더니. 화풍, 따뜻한 바람이 습습 살랑살랑 불어와서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양익,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들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기분이.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구만리 허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잘하면 날 것 같구나. 날겠구나. 구만리 허공에 적이면 날겠구나. 따옴표 열어주세요. 이술에서 따옴표 열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정철이 얘기를 합니다.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로 나누어. 사해, 온 세상이에요. 이것도. 이술 가져다가. 왜? 이술 마셔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거든. 나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겠다. 그래서 이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 수많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그때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정철의 발화 부분에서 갈등 해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부터 하겠다는 거야? 백성들부터 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술 마시자 나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거죠. 선, 우, 후, 사. 먼저 근심되는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거예요. 선, 공, 후, 사. 먼저 공적인 일부터 마무리를 짓고 뒤에 나의 사적인 즐거움을 찾겠다는 거예요. 갈등 해소됐습니다. 뭐? 선우후락, 선공후사로 갈등 해소를 합니다. 백성부터 챙기겠다는 거죠.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 이 부분에서 애민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말지자,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허공으로 올라가니 공중 옥소소래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에 옥피리 소리 공중에서 옥피리 소리 막 피리 삘리를 불면서 만화 같은 거 봐도 그러더니 신선이 막 이렇게 하늘로 점점 피리 불면서 날아가잖아. 그래서 공중에 옥피리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모르게 가물가물 하면서 잠에서 깹니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나도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 알리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느냐. 서리법.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월이 밝은 달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밝은 달이 천산 만나 수많은 곳에 안이 비추는 데가 없다. 천산만낙은요 1000개의 산과 10,000개의 촌락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천산만낙이라고 그대로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달은 뭘 상징해요? 임금을 상징하죠. 그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안이 비추는 데 없다는 거야.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임금님이 보면 굉장히 흐뭇한 그런 결말이네요. 갈래는 전격가사, 양반가사, 기행가사고 성격은 유교적, 도교적. 유교는 그 애민정신이라든가 선정에 대한 포부라든가 연군지정, 우국지정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교적인 건 신선 나오는 모든 부분이 도교적 성격이 있고요. 상징적, 비유적 성격 갖고 있네요. 주제는 관동지방 유람과 유교적 충의 사상. 주제, 관동지방 유람과 유교적 충의 사상. 표현상의 특징은 하면서 다 찾았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시상전개는 뭐에 따른 시상전개? 공간의 이동, 여정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도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죠. 공간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순간이동 같은 거 못하잖아요. 당연히 시간의 흐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고요.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기행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추보식 구성. 보가 걸음이거든요. 걸음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공간 이동이랑 시간 흐름은 당연히 저절로 갖게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